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사한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만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좀 더 길이를 줄여서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1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만 하면은 유럽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마샬 플랜을 적용해서 북한도 남한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허풍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마샬 플랜을 받아들일 준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 25년 동안 북한이 해온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 미국 이 법에서 나오는 reasonable doubt라고 인정이 되실 겁니다. 미국은 사실 2차 대전에서 승전국으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그들이 가진 목적은 전 세계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서 그들과 같이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서 미국과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고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잿더미만 남은 유럽 국가들로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과 전쟁 동안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은 결국 히틀러를 죽인 소련, 히틀러가 있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긴 소련, 그리고 일본을 이긴 미국, 이 양진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럽으로서는 전쟁 후에 황폐화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였습니다. 미국이 인지하고 있던 그 당시 두 가지의 문제는, 하나는 소련의 입김이 더 커져서, 그때는 중국은 사실은 소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거의 소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미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소련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인지하는 그 당시 두 개의 문제점, 해결해야 될 두 개의 문제점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장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고, 두 번째, 전후 엉망진창이 된 이 경제체제를 복구를 시켜서 미국도 자기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과 한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진영이 돼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은 미국이 사실 전후 2차 대전 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한 계획입니다. 1947년부터 51년까지 4년간에 걸쳐 서유럽 16개국에 대해서 126억 불을 긴급 지원해주면서 유럽에게 당신네들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긴급 지원의 필요한 영역을 얘기해라.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미국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 협력을 해서 하겠다. 단 이 체제를 유지해 갈 때는, 이런 지원을 받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지속시켜 나가는 거다.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다 오라. 당연히 전 세계 다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지주가 되기를 원하는 소련은 노했었고, 소련과 함께 손을 잡겠다는 동유럽은 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리고 서유럽과 일본을 민주주의의 프론트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버팀목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경제를 지원해 줬습니다. 전후. 그래서 유럽도 서유럽도 경제를 지원해 줬습니다. 성공작이었죠. 그 당시 이름은 마셜 플랜이라 하지 않고 유럽에서 도와준 것은 유럽 경제 부흥체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유럽은 EU, 유럽연합으로 발전이 돼 나갑니다. 결국 일본과 유럽을, 하나는 유럽, 하나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프론트라인, 선수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공짜로 한 거 아니죠. 윈윈 게임으로. 그 덕에 폐허의 상태에 있던 일본이 가장 먼저 1980년대, 다시 말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불과 40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갔습니다. 80년대 중반에는 미국보다 경제가 더 성장했으니까. 한국 역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성과를 거둔 건 일본보다 더 성과를 거둔지도 모릅니다. 국민 1인당 소득 50불도 안 되는 국가가 지금 3만 불에 이르렀으니까 600배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유럽의 마셜 플랜을 적용할 때 미국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산타클로스처럼 고마워했습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지원에 소련은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내놓은 꿀발린 사탕이지만 속에 독소가 든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면서 소련은 동유럽과 손을 잡고 나름대로 마셜 플랜에, 몰로토브 전략이라 해서 마셜 플랜에 상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동유럽과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러나 그 몰로토브 전략은 결국 90년, 80년대 말부터 와야 된 냉전 체제에서 증명이 됐죠.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유럽은 미국의 지원에, 서유럽은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감지덕지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다만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억압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나가는 방향일 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미국이 마셜 플랜을 적용하려면 먼저 북한이 큰 전제 조건에서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핵을 없애야 됩니다. 마셜 플랜을 적용할 때 유럽, 서유럽 국가들은 핵도 없었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었고 핵을 만들 의지도 없었습니다. 의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제 단계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엄청난 전제 단계를 거쳐야만 미국의 마셜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희생, 북한으로서는 희생이 뭐냐? 김정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고, 북한의 정체성과 같고, 김정은 자신을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과 동일시되는 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큰 전략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북한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숨가쁜, 그리고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요구되고 그 기간마다 북한이 수없는 변덕을 부릴 수 있고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먼저 이루어져야 될 비핵화라는 어마어마한 지루하고 길고 엄청나고 짜증나고 복잡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머리 싸움이 계속되는, 왜냐하면 북한 핵은 북핵 혼자가 아니고 뒤에서 중국이까지 서 있습니다. 러시아도 서 있고.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은 하루빨리 북한 핵을 없애는 거,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국가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북한이 정말 미국의 마샬 플랜에 혹은 마샬 플랜과 유사한 경제 지원에 수혜자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북한이 다시 NPT 체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다가 1992년에 핵실험 1992년에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ssociation에서 국제원자력협력기구에서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는 당신네들이 원자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상업용으로만 쓰는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재처리를 하는 플루토늄인지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모든 NPT 회원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찰이고 검증입니다. 그걸 하자고 하니까 북한은 바로 사찰을 못 받겠다 하면서 93년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NPT에서 탈퇴해버리면은 IAEA가 강제적으로 북한에게 사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국이 아니니까. 마치 이 스포츠 클럽의 멤버가 아닌 사람을 들어오려고 하는 걸, 멤버십이 없는 사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NPT 탈퇴를 한다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대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협력기구의 사찰이나 검증을 안 받고 빠져나가서 그 체제 밖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핵개발을 할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니까 북한을 붙들어 놔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중류도 주고 식량도 주고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줄 테니까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뭐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002년 북한이 미국에게도 얘기하고 일본에게도 얘기합니다. 고이즈미 수상한테도 얘기하고 미국의 켈리 특사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처리 플루토늄 탄보다 더 큰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제네바 합의에서 명시된 것은 제처리 플루토늄 제처리 하지 말라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강석주 외상이 우리는 더 큰 것을 만들 능력이 있다, 더 큰 핵능력이 있다 해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의심이 되니까 다시 미국과 IAEA가 그러면 국제원자력협력기구 사찰을 받자. 왜냐하면 너희들이 93년 NPT 탈퇴한다고 했지만 미국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너희들이 되돌아왔으니까, NPT 체제로 남아있으니까, 아직 NPT 회원이니까 이제는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하고 사찰하겠다 하니까 2003년 1월 3일 북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 땡큐, 사찰 안 받을 거야. 우리는 NPT 체제 탈퇴한 후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핵개발할 거야. 간섭하지 마. 노 타치. 미국 IAEA에 나서 간섭하지 마라. 그 이후에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핵개발하고 핵실험하고 해온 겁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 세계 UN 가입국 중에 4개국을 제외하고 4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부 NPT 체제 하에 있는 회원국입니다. NPT라는 것은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핵 확산하는 NPT에 가입한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핵 물질, 핵 무기, 핵 만드는 기술, 인력 확산이나 전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NPT 체제를 벗어나면은 NPT 체제가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NPT 회원국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NPT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미 다 하시고 계신 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날씨 좋은 날 택해서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폐쇄시키는 것을 전 세계 TV를 통해서 먼저 6개국 5개국 불러서 그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DJV에서 기자들이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들고 풍계리에서 찍은 사진, 밖에서 보이는 외경만 찍는 거예요. 연기 나고 뭐 이런 것만 찍어서 원산 가서 분석해서 전 세계 망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달 말까지는 전문가들 같이 가겠다 했는데 이제는 IAEA 전문가도 미국 전문가도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기자들만 와가 사진 찍으라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다 해도 미국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북한은 NPT 국가가 아닙니다. 가입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IAEA 전문단들이 들어와서 사찰하려고 하면 북한이 노 땡큐. 그리고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니까 당신네들을 사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의무가 없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력으로야 가능할지 몰라도 국제법상 그들은 거절할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하려면은 NPT 체제에 먼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묶어야 됩니다. 틀 속에 묶어야 됩니다. 그 회원으로. 안 하고 있어요. 핵실험장 폐쇄하는 쇼는 전문가의 사전 조사와 사찰과 검증 없이 바로 그걸 없앤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앞장서서, 더더구나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이 범죄 현장에 범죄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지도 새도 모르게 소멸시키는 걸 미국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준다는 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은 핵실험을 6번 했지만 1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재처리된 플루토늄 탄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2차에서 6차가 플루토늄 탄인지 고농축 우라늄 탄인지 확실한 결론을 아무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사능에서 올라오는 그 원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맞춰 들어갈 수도 없죠. NPT 회원국이 아니니까 IAEA 인스펙션을 요구할 권한도 없고 요구한들 북한이 받아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풍계리 실험장에서 1차에서 6차까지 실험을 벌인 이 장소가 거기에 어떤 물질, 핵물질이 남아있고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고 어떤 형태를 실험실을 갖고 실험을 했는지를 다 사전에 사진 찍고 뭐하고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미래 핵 개발을 막는 데에 방지하는데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협상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현장에 뭐 떨어져 있는 걸, 범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사관하고 가서 현장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고, 경찰관이나 누가 들어가 장갑 하나 들어보고 피 묻은 거 걸레까 닦고, 이거 큰일 나죠. 수사관이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그대로 사진 찍고 증거 자료 채취해가지고 다 간 후에 그 다음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수사를 하고 뭐 만지고 어쩌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수사가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근거로 타살인지 자살인지 뭐 총으로 죽였는지 둔기로 죽였는지 칼로 죽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핵실험장 먼저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야 이게 재처리 플루토늄 탄 실험한 곳인지 고농축 우라늄 탄 실험한 곳인지, 그리고 그 실험할 때에 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순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제논이나 크롭톤 같은 원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핵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찰단 전문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폭파시킨다는 것은, 너가 죄 지은 것은 우리가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묻어버려, 동의해주는 꼴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이 우리는 거기서 제철이 플라토늄만 실험했습니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폭파시킨 후에는. 그 다음 미래 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사찰 없이, IAEA 검증 없이 핵실험장 폐쇄하는 선례를 남기면 북한은 다음에 딜을 할 때도, 아니 전번에 핵실험장까지 폐쇄할 때도 꼭 IAEA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찰을 하고, 미국 전문가가 사찰한 거 아닌데 왜 새삼스레 우리를 추가적인 사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왜 우리를 미국이 새삼스레 못 믿어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거 하려면 더 조건 이런 거 해달라, 시간 뭐 더 달라. 그럼 미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NPT 체제로 회귀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언제든지 배째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험악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미국이 목을 조은다 해도 북한으로서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근데 NPT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서 자기의 자위를 위해 이때까지 주장한 대로 핵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미국하고 북한이 중간에 얘기할 때 조건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약속한 만큼 잘 안 해준다. 시간 더 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NPT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 한 북한이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시설과 모든 걸 다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적당하게 숨겨두고. 사실 2005년 9.19 성명을 6개국, 동북아 6개국이 성명문을 만들어 발표할 때 핵심 내용이, 북한은 1. NPT 체제로 되돌아가라. 왜냐하면 2003년 1월 3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PT 체제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 너들 핵 개발하는 거 의심스럽다. NPT 체제로 돌아가면은 너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제재 좀 풀어주고 도움도 주겠다. 사실은 뭐 마샬 플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도 그때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도록 도와주고, 국제시장에 함께 참여해서 경제를 국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금융에 도움을 주고 다 들어갔습니다. 안 했어요. 북한 끝까지 NPT 체제를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파하는 쇼 하나만 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을 가진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칭찬할 만한이고 그레이셔스, 너무너무 은혜로운 짓을 하고 있다, 생각이 깊은 짓을 하고 있다, 베풀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아너러블 하다, 아니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도 국내 정치용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하다는 것을, 그런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4월 21일 이후에 핵실험 안 하고 ICBM 개발 안 하고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원더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폼페이오가 젓가락 하나 더 얹은 게 뭡니까?
연내로 핵탄두 만들어놨는 핵탄두 한 5개를 프랑스나 이런 데 좀 내보내라. 원더풀이 되겠죠. 그것만 해도 11월 중간선거에 큰 도움이 되니까 결국 트럼프만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믿어도 된다. 뭐 성격이나 예측 불허성이나 불만스러운 거 많지만 미국 경제 좋아지고 우리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민의 51% 이상이 미국의 최고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핵까지도 실마리를 잡아내어가 실질적으로 첫 단계를, 구체적인 단계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만든 대통령 트럼프밖에 없으니까 공화당 승리는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과를 얻기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NPT 체제에 들어있어도 도망가는 북한이 NPT 체제 밖에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핵폐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루치 특사도 얘기한 것처럼 핵폐기의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14단계가 필요한데 그 14단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무한정, 무제한, anytime, anyplace 사찰과 검증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한, IAEA에 제시한 핵 리스트, 핵 목록표 밖에 거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인스펙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북한 전역을 뒤진다 해도. 2007년 2.13 조치 때, 초기 조치 때 그거 다 하겠다 했어요. 북한이. 그때 다 하겠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김정일 비자금 2,500만 불 묶여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동결시켜버리니까 북한이 1년 8개월 동안 2005년 9월 19일 이후부터, 왜냐하면 2005년 9월 20일 날 그 돈이 동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혈안이 되고 정신이 없고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 2,500만 불 풀어주고 테러리스트 지원국에서 리스트에서 빼주는 그것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 했어요. 돈 풀어줬어요. 리스트 지원국에서 빼줬어요. 그랬더니 쇼한 게 뭡니까? 2008년 6월 26일 미국에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모든 철저한 보고서입니다 올리고 그 바로 다음날 냉각탑 폭파하는 사진 몇 장 가지고 국제적인 쇼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쇼라도. 그 다음날부터 돈 풀어주니 돈 가지고 쇼 끝나고 난 뒤에 리스트 내고는 육자 회담도 더 이상 하지 않고 IAEA 인스펙션도 받지 않습니다. 인스펙션 안 받아도, 사찰 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NPT 회원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마지막 끈으로 가 있는 게 이 NPT 회원국으로 들어가느냐 남느냐의 문제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NPT 회원국으로 들어간 이상 IAEA의 요구, 사찰 요구, 검증, 조사 요구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IAEA에 들어온 이상은 IAEA는 무제한 anytime, anyplace 사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IAEA NPT 밖에 국가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에? 김정은도 흥분돼 있어요. 그러나 마샬 플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처음부터 시장 구조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로 되어 있는 국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접붙여서 함께 가도록 해서 미국의 동맹국 내지 우방국으로 미국의 울타리 속에 남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반감이 없죠. 전범인 독일까지도 물론 갈라져서 서독은 미국, 동독은 소련 쪽이었으니까 서독도 예스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있어서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유일 영도자로 남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데 미국의 마샬 플랜이라는 것은 네 체제를 먼저 바꿔라. 김정은 체제는 더 이상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없애라. 그 텀스에서 혹시나 미국이 자기들과 약속을 안 지키거나 미국을 못 믿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핵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NPT 체제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인 경우에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비핵화를 소리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 해도 핵이 얼마만큼 폐기됐는지, 북한의 핵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어떻게 감추어 놓고 있는지,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이 어떻든지, 핵 물질이 어떤지, 핵 탄두가 보고서 이외에 어디 있는지 다 알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알아야 비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의 전문가나 아니면 IAEA 사찰단을 통해서 들어가서 의심이 될 만한 곳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들어가서 사찰을 하도록 북한이 제한 없이 문을 열어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찰하고 검증이 안 되면 이건 나머지는 다 쇼입니다. 얼마만큼을 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리비아 통해서 다 봤어요. 체제 보장해준다 해서 핵을 포기했더니 결국 지도자들이, 핵 없는 지도자들이 다 결국 혼자 버려주거나 배신당해 죽더라. 자기들이 끌고 가려는 체제를 결국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줄 줄 알았더니 핵을 포기하니까 체제를 넘어뜨리더라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돈 몇십조 몇백조 때문에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체제를 포기하고 거기에 덧붙여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본심과 같은 핵을 포기해요? 체제도 포기하고 핵도 포기해요? 미국의 마샬 플랜은 북한 핵이 완전히 비핵화됐다라는 것을 확증할 때에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 확증에 이르는 단계가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이 미국의 마샬 플랜에 혜택을 입으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고, 완전 비핵화의 과정은 북한이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조건 없는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NPT 회원국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NPT 회원국으로 들어와야 IAEA 인스펙션을 받아들일 의무 구속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탄두 몇 개 내가고 핵실험장 폐쇄하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의지가 확고하다. 아니죠. 아니죠. 트럼프는 자신만만해서 핵탄두 몇 개를 내고 핵실험장 닫고 일단 ICBM까지 개발 안 하겠다, 없애겠다 했으니까 일단은 한숨 돌렸으니까 시간을 끌고 가면서 북한을 주무릴 수 있다. 핵실험장 폐쇄하는 것 하나만으로 봐도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북한이 정말 배가 고파서 미국과 협조하는구나. 너무 성급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그 중간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라도 제 역할을 하고 틈새를 벌리고자 하고 북한에게 미국의 마샬 플랜으로 딱 나오는 순간, 사실 미국의 마샬 플랜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경제가 엉망이 된 유럽 국가에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사실 그것이 미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군비 축소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은 미국이 소련, 다시 말해 러시아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2차 대전 후에 소련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서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온 마살펠레는 지금은 미국은 소련이 아닌 중국을 의식하고 북한을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지금 제안한 겁니다. 중국이 가만 앉았겠어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쪽과 한국 둘 다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를 통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에게도 적극적으로 미북 정상회담하라고 뒤에서 미는 이유가 미국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평화체제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주한미군을 밀어내는데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왜? 평택기지가 중국에게는 가장 눈에 가시니까. 그것만 없애면 속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전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을 거기까지 확대해 쓰자는 겁니다. 하나의 지렛대로, 대미 지렛대로. 그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지금 산둥반도에 무슨 미사일 갖다 놓죠. S-400 러시아제 미사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평화협정 체제가 미북 정상회담의 결론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국이 나서서 앞장서서 일종의 선제 외교로 혹은 예방 외교로 프리엠티브 디플로마시 혹은 프리벤티브 디플로마시라 합니다. 북한 내가 잘 돌봐줬어.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민주 체제로 할 거야. 만들어 줄 거야. 중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핵을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중국이 전 세계 넘버원의 국가로 올랐을 때까지 이 핵 문제를 끌고 가면서 미국에 대한 하나의 바게닝 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북한은 자기가 더 잘 돌봐줄 것이고 더 많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까지도 중국의 영향하에 둘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니고 미중 전략의 충돌입니다. 5월 22일 미북 한미 정상회담 때 앉아가지고 내일 모레나 날씨가 좋아지면 북한 핵실험장이 폐쇄되니까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비핵화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면서 손뼉을 치며 웃고 있다면은 둘 다 김정은의 책략에 속는 겁니다. 5월 22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에게 NPT 가입을 먼저 하라고 미국이 압력을 행해야 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국이 운전자 역할, 중매자 역할 이런 용어 필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에게 모든 걸 제쳐놓고 먼저 NPT 체제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게 400m 계주의 출발점인데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 중간점에서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반칙이에요. 반칙. 레이스를 다 돌도 못하고 아웃됩니다. 심판에 의해 아웃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뛴다는 건 처음부터 레이스를 끝까지 갈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서 뛰는 겁니다. 이 문제부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북한을 NPT 체제로 돌아오도록 모든 국가의 협력과 한국의 진정성을 북한에게 예의해서 설득시키는 겁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뭐 청와대에서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은 판문점 선언 종이 쪼가리 하나 내놓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 것처럼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선전하고 집단 기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오전에 올린 영상 비핵화와 마샬 플랜에 대한 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데 오전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